현재 뭐 최경환, 전병헌,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계속 이제 이 석방됐던 이 사람들, 이제 그 다음에 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와 이번 주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우연 의원의 구속이 되느냐, 그렇죠. 안 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네, 네. 사실상 건설업자로부터 그 수억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천 대가로 받았고, 이 공천 대가를 받았고, 이게 명확하게 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지금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증거인멸에, 그리고 도주에 이 우려가 없으면 네. 불구속 기소를 해서 네. 갈 것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구속해서 그 수사와 재판을 갈 것인지가 정말 이제까지의 논란 속에서 이우연 자유한국당 용인갑위원에 대한 구속이냐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냐, 이 부분이 전반적인 이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후의 네. 변화를 가져오느냐,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느냐에 대한. 네. 또 있잖아요. 원유철, 김재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줄이 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왜 말씀드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산 국회하고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경환, 원유철, 김재원, 이우연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 굴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탄국회가 열릴 거냐 말 것이냐. 9일날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네. 과연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임시국회가 열릴 거냐. 그냥 그대로 열리면은 방탄국회라고 이제 분명히 비난할 테니까 예산안을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시간 끌기로도 네. 임시국회 갈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전병헌 전 수석은 이제 그 당시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당의 핵심 실세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입건이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이제 재소환과 재청구 여부, 요런 거 하고 이제 다 순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정치적인 해석을 받다 보니까 뭐 누굴 또 풀어주면 서로 물타기다 뭐 계속 이런 정치적인 논란들로 계속 연결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또 다른 당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당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또 통합을 한다 만다 가지고 벌써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네. 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더 이상 이제 호남계와 친 안철수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변수로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변수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적을 했냐 하면 바른정당의 또 다른 탈당파와 자유한국당의 입당파가 네. 발생을 한다라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는 사실상 없어진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당파 관계없다. 나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손을 잡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의원들이 몇 명인지 의석수가 늘 몇 개인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안철수와 유승민의 통합이다 라는 이제 이 선언과 같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대표와 통합을 함으로써 전국적 정당을 이제 지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급격한 보수로의 이 자리 바꿈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 이제 호남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민주당하고 이 사실상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관전 포인트는 이제 하나가 남는 거죠. 누가 탈당하느냐. 네. 이제 누가 탈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탈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다 안철수계이기 때문에 네. 탈당하는 순간 의석을 10개 이상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밀어내기 싸움을 격렬하게 할 거다. 그리고 지지율은 현재 최악의 4%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합당하면 뭐 지지율도 뭐 19.2%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합당하면 시너지가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이너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갈 사람이 한 10명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40석이 20석으로 줄어들 텐데 어떻게 그런 정치를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 대표 계속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3명이에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네, 이른바 호남의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양 박사가 좀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나 총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차기 대선을 보는 거거든요. 호남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유승민과 함께 손을 잡고 보수 대연합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차기 대선에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일로 근자감이라는 게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호남 의원들, 네. 호남 중진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지금 아무리 반발해도 못 나간다라는 근자감이 있는 겁니다. 갈 데 없다. 갈 데 네.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절대 못 받는다. 지금 이 수싸움을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근자감이기 때문에 정말로 뛰쳐나가서 당이 쪼개질 것인지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호남 의원들을 받아들일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좀 있어요. 안철수, 유승민 손잡고 국민의당 깨는 것도 불사하고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격렬하게 이제 그 12월 말 내년 초에 격렬한 몸싸움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의원을 수십 명이 있는 그 국민의당이 어찌하여 호남에서 지지율이 4%가 나오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하셨던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4%라는 최악의 그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저들은 안철수 대표 입장입니다. 저들은 당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호남계 현재의 그 인물들, 호남 중진들을 안고 이후에 정치를 했었을 때 남는 장사 아니다라고 봤던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그 부분이죠.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강하게 그 39% 전후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 4월 말 5월 초예요. 그렇죠. 한 2, 3주 그런데 갔죠. 그 지지율이 퍽 하고 깨지는 게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실책과 TV 토론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론.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박지원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박지원 상황론에 대한 그 불편함들을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이라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당 대표급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들을 틀어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섰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기 힘들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핵심 측근 이태규 의원입니다. 네. 이태규 의원이 그 새누리당 출신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메시지 그 보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도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아주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 측근인데, 여기에 그 이태규 의원의 발언, 그 다음에 김성식 의원. 네.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그렇죠. 핵심 측근들입니다. 즉, 안철수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 측근들이 그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김성식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급격하게 우경화되는 과정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그 진보 블록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천정배, 정동영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념도 스펙트럼을 가운데 놓고도 왼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그 학적 결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이제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태규, 김성식 두 의원이 그린 그림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반면에 박지원 전 대표가 그린 그림이 항상 맞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생긴 이제 구당처라고 해서 당을 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상 이들이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보다 이 구당초의 반대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 구당초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가 관전 포인트 중에 키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양문석 이사장 그리고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임시국회가 열릴 거냐? 그냥 그대로 열리면 방탄국회라고 이제 분명히 비난할 테니까 예산안을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시간 끌기로도 네. 임시국회 갈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전병헌 전 수석은 이제 그 당시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당의 핵심 실세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입건이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이제 재소환과 재청구 여부 이런 거 하고 이제 다 순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정치적인 해석을 받다 보니까 뭐 누굴 또 풀어주면 서로 물타기다 뭐 계속 이런 정치적인 논란들로 계속 연결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또 다른 당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당 얘기 한번. 현재 뭐 최경환, 전병헌,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계속 이제 이 석방됐던 이 김관진 전 사람들, 장관 이제 등. 그 다음에 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과 이번 주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우연 의원의 구속이 되느냐, 그렇죠. 안 되느냐, 그것도, 이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네, 네. 사실상 건설업자로부터 그 수억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천 대가로 받았고, 이 공천 대가를 받았고, 이게 명확하게 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지금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증거인멸에, 그리고 도주에 이 우려가 없으면 네. 불구속 기소를 해서 네. 갈 것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구속해서 그 수사와 재판을 갈 것인지가 정말 이제까지의 논란 속에서 이우연 자유한국당 용인갑위원에 대한 구속이냐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냐 이 부분이 전반적인 이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후의 네. 변화를 가져오느냐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느냐에 대한 네. 또 있잖아요. 원유철, 김재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줄이 지금. 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왜 말씀드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산 국회하고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경환, 원유철, 김재원, 이우연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 굴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탄국회가 열릴 거냐 말 것이냐. 9일날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네. 과연 이들에 대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또 통합을 한다 만다 가지고 벌써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더 이상 이제 호남계와 친 안철수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변수로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변수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적을 했냐 하면 바른정당의 또 다른 탈당파와 자유한국당의 입당파가 네. 발생을 한다라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는 사실상 없어진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당파 관계없다. 나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손을 잡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의원들이 몇 명인지 의석수가 늘 몇 개인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안철수와 유승민의 통합이다. 라는 이제 이 선언과 같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대표와 통합을 함으로써 전국적 정당을 이제 지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급격한 보수로의 이 자리 바꿈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 이제 호남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민주당하고 이 사실상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